자, 그래서 일했던 가게가 출을 이제 도전을 한 것이죠. 우리가 쉽게 포기 안 한 게 진짜 잘했다. 사업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제가 웨딩 사업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게으르다. 그래서 유행을 타면 안 된다 생각을 했어요. 유행을 탄 아이템은 부지런한 사람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유행은 타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객단가가 비싼 것을 선택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박람회를 하는데 대학 시절 박람회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굉장히 엄청난 다양한 종목의 사장님들을 만나 뵀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일회용기 도시락통을 만드는 일회용 있잖아요. 우리가 편의점 가면은 플라스틱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런 사장님을 제가 통역한 적이 있는데 이 일회용기의 금액이 몇백 원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원이라고 칠까요? 이거를 하시는 분이 제가 뵌 적이 있고, 자, 이 사장님은 프레스 기계라고요. 기계를 파는 거예요. 꽉 눌러가지고 어떤 기계를 누르는 그런 기계를 파는데 이 기계가 1억이었어요. 1억. 제가 100원에 파는 사장님을 본 적이 있고 1억짜리 물건을 파는 사장님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이분은 많이 팔아야 되죠. 근데 이분은 굉장히 느려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사장님, 사업을 할 때 이렇게 비싼데 이게 좋아요? 아니면 좀 박리담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랬는데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사업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무조건 비싼 거를 팔 수 있어야 된대요. 비싼 거는 한 번 팔기가 어렵지만 한 번만 팔아도 굉장히 여유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렴한 걸 팔려면 훨씬 더 많이 움직여야 된다. 비싼 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다양한 금액대의 물건을 갖고 오신 분들인데 확실히 비싼 거를 파시는 분의 삶이 이 외모나 이 행동이 훨씬 더 여유로워 보였어요. 여기가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치파오를 팔았다 했잖아요. 처음에 아기용으로 팔았어요. 한 7,000원 정도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더 팔 게 없을까 해서 어른용 이제 상의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상의. 어른 거는 어떻게 팔았냐면 금액이 한 45,0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설마 이렇게 큰 사이즈를 사람들이 살까 했는데 어른들 것도 팔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봐봐요. 애들 게 많이 팔려도 이거는 이제 총 액이 3벌 팔면, 그죠? 어른 거 1벌과 금액이 같은 거예요. 매출이 훨씬 빨리 올라간다는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막 더 긴 거, 이런 거. 이렇게. 더 긴 것도 이렇게 넣으면서 금액을 더 올려본 거예요. 막 계속. 그러니까 훨씬 더 매출이 빠르게 오르더라는 거예요. 금액이 객단가가 큰 걸 해야겠다. 이렇게 제가 그 계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할 때 또 본 거는 경쟁이 적은 거를 생각했어요. 이것도 치파오가 도움이 많이 됐는데 치파오가 일반 옷이 아니잖아요. 그 옷이 아니고 치파오는 좀 특별한 날 입는 옷이니까 경쟁사가 적었어요. 만약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옷을 판다고 했을 때 이거는 파는 사람이 진짜 무슨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 바꿔줘야 되니까 게을러서 또 잘 안 되고. 근데 이거는 치파오 파는 사람은 그때 2개인가 3개 업체밖에 없었기 때문에 경쟁이 덜했죠. 그래, 이것도 되게 괜찮았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낳을 예정인데요. 금방 아이를 제 손으로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예 어디에 계속 출퇴근을 한다거나 또 뭐 아예 완전 붙어져 있는 그런 가게나 그런 것은 안 하겠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5번이라고 하면 출하는 좀 확장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확장성. 이렇게 이 정도를 제가 사업을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웨딩 사업이었어요. 자, 웨딩 사업 왜 그런가 한번 맞춰볼까요? 자, 우선은 유행을 안 타잖아요. 시즌이
봄 시즌과 가을, 겨울 시즌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웨딩드레스라고 뭐 갑자기 털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다 벗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서로가 또 이렇게 약간 통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행을 타지 않아. 그러니까 물건을 그냥 이렇게 한번 갖고 오면 봄, 여름에 한번 갖고 오면 쭉 가면 되고 또 이때 한번 갖고 오면 되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만 준비하면은 되니까 매일매일 동대문에서 오실 때는 옷장 사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객단가가 웨딩드레스니까 몇십만 원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객단가가 좋으니까 적게 팔아도 50만 원이니까 4벌 팔면 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4벌 팔면 200만 원 떨어지고 이런 식이니까 객단가가 좋다. 그리고 진입 장벽이 우선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웨딩드레스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적고 웨딩샵 같은 경우는 원래는 온라인 쇼핑몰만 생각했지만 추후에는 이제 뭐 샵을 했지만 예약제로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요, 그죠? 그냥 맨날 사람들이 식당처럼 들어오는 그런 곳이 아니고 예약제로 운영이 되니까 충분히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고, 또 확장성이 처음엔 드레스로 하지만 전반적으로 웨딩 전체의 다양한 분야로 파생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웨딩 사업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사업은 트렌디한 그런 거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이게 가장 뭐 인생에서도 그렇지만 사업도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웨딩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샵을 이제 굉장히 만삭의 몸을 끌고 가게를 많이 보러 다녔어요. 그리고 이렇게 삼청동에 있는 아주 작은 샵을 이렇게 발견하였습니다. 문을 만들었죠. 자,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했던 가게가 따랑 이렇게 예쁘게, 되게 가게가 예쁘죠? 근데 한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봤습니다. 이때 아이가 애기였어요. 근데 우리 아기는 머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아기가 있었기 때문에 100% 예약제로 운영을 했어요. 예약제는 굉장히 편리하죠. 어떤 고객이 토요일로 예약을 하면 토요일로 이제 계속 받는 거예요. 최대한 일주일에 2일에서 3일만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약을 이렇게 하고요. 그날은 제가 출근을 하고요. 나머지 날은 남편이 출근을 하면서 맞벌이 같지만 사실은 외벌이 같은, 둘 중에 한 명은 일을 하고 한 명은 온전하게 육아를 담당하는. 아, 이거 찾다가 이런 사진 있네요. 이거 우리 이 블로그에 가족과 함께 출근해요 이렇게 써있네요. 수정이 귀엽네요. 이렇게 또 아이랑 인형같은 아이랑 같이 출근을 했던 그런 스토리네요. 그런 상황에서 웨딩 사업을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스드메 패키지를 했던 곳이에요. 이거를 드레스를 저렴하게 판매를 하면서 이 구조 자체를 탈피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죠. 이 드레스를 판매를 하면 스튜디오를 이곳에만 안 가도 되거든요. 바닷가에 가서 찍어도 되고 산에 가서 찍어도 되니까 들을 바꿔보면 이 드레스 때문에 실제로 다른 곳에서, 스튜디오가 아닌 곳에서 할 수 있을 것이고, 스드메 같은 획일적인 공장식 웨딩드레스의 문화를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이때가 이제 셀프 웨딩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서워요. 습관을 함부로 바꾸려는 그런 사업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습관을 그냥 유지시키는, 우리가 해왔던 대로 그걸 그냥 쭉 유지시키는 사업 아이템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제사를 하는데 제사 관련된 어떤 음식 있잖아요. 제사는 습관적으로 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식이 뭐 트렌디할 필요도 없고 어떤 그냥 규칙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도전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이 해오는 대로 이렇게 그냥 방향에 그냥 의지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훨씬 더 좋다. 그런 생각을 우선
덧붙이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스드메로만 이게 바뀔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우니까 수출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지원을 하는 곳이 있는데 수출하는 곳을 굉장히 나라에서 좋아합니다. 수출하는 기업과 인력을 뽑는 기업, 이것을 해낼 수 있는 회사라면 나라가 엄청나게 지원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수출을 이제 도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박람회를 나가보는데 어디 박람회를 갈까 하다가 일본의 시장 조사를 갔다 왔습니다. 일본을 갔는데 드레스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디즈니에서 봤던, 정말 과장을 안 하고 리본이 이만해요. 리본이 이만큼 진짜 이게 과장한 그림이 아니라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 레이스 막 이렇게 레이스가 있고요. 굉장히 유치한 드레스를 막 금액은 뭐 200만 원에서 500만 원, 굉장히 비싸게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시장조사 끝에 알게 돼서, 아, 우리는 금액도 굉장히 저렴한데 훨씬 더 심플하고 예쁘니까 굉장히 먹히겠다 하고 가자 하고 일본 박람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람회를 신청했어요. 보통 박람회는 부스가 한 평 정도 됩니다. 3.3 제곱미터. 예. 여기 3.3, 여기 3.3 정도 되는, 3.3m 정도 되는, 그죠? 이런 부스를 배정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런 부스를 빌리는데 한 30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정도 나라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돈이 너무 비싸잖아요. 여기에 이제 비행기표, 그죠? 비행기표 들어가야 되지, 또 뭐 운송 박스 들어가야 되잖아요. 컨테이너, 그죠? 그러니까 이런 비용이 다 더해지니까 사실은 한번 박람회를 가면 한 1,000만 원 정도 깨집니다. 큰 결정이었죠. 근데 우리가 이 돈이 사실 너무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최고 저렴한 걸 찾아봤는데 일본의 이제 부스에 반쪽짜리 부스가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반쪽짜리 2분의 1만 내면.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이거 반값인 거죠. 여기 한번 가보자 도전을 했는데, 부스를 도착했는데 어떻게 배정을 했냐면, 얘네들이, 이놈 새끼들이 이 박람회가 상권처럼요, 장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리를 어딜 잡느냐에 따라서 매출과 바이어 뭐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들이 이렇게 두 면이 오픈되어 있는 이런 모퉁이 땅이 부동산도 좋잖아요. 그거 부스랑 똑같아요. 부스도 여기 이제 통로예요. 사람들이 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이런 방향으로 간다 할 때 이렇게 모퉁이에 있는 부스들, 그죠? 이런 부스들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런 부스들을 어떻게 배정을 하냐면, 그냥 일반인들을 주는 게 아니라 큰 부스를 예약한 그런 기업에 우선적으로 가장 메인 자리를 배정해줘요. 저희는 이제 생초보인데다가 한국인, 여기 일본 로컬 박람회인데 한국인이 가는 거잖아요. 한국 업체가. 어디를 배정을 받았냐면, 자, 이게 부스가 이게 한 평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한 평. 근데 저희는 여기를 받은 거예요. 여기를. 요 사이를. 자, 그럼 여기가 3.3m고 여기가 1.5m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 여기 끝이면은 여기도 뚫려있고 여기도 뚫려있으니까, 그죠? 할만할 텐데, 그럼 뷰가 좀 괜찮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이에 쏙 파묻혀 있죠. 여기도 반평인데 여기는 이렇게 뚫려 있었어요. 여기가 우리랑 똑같이 반으로 돈을 낸 그런 업체인데, 우리는 속에 파묻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뷰가, 여기는 일본 업체.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안 좋은 자리를 우리 한국인에게 준 거였어요. 이 박람회가 여기 업체가 있고 여기 업체는 있는데 여기 사이에 있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 너무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일본에서 큰 박람회장인 빅사이트라는 곳에서 열린, 코엑스 같은 곳이죠. 여기서 열린 곳이고, 다음날 짜잔 이렇게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드레스를 이렇게 걸었고요. 여기 최대한 많이 걸려고 이렇게 걸었고, 신발도 가져가고, 액세서리, 사진, 웨딩 사진, 앨범 여러 가지를 모두 이 좁은 공간에 이렇게 해서 한복까지 입고 막 홍보를 하는 거예요. 여기 저희 부스 안에 들어와 봐라. 이거 굉장히 저렴하고 되게 예쁘게 드리겠다. 이렇게 생긴 부스가 답니다. 진짜 엄청 작죠. 근데 이 박람회가 정말 저희가 이만한 자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앞에 이렇게 이만한
2개짜리 부스를 한 일본인 업체가 있었는데 일본 내에서 드레스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영업도 한 10몇 년을 한 베테랑이 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아는 그런 브랜드가 저희 바로 앞자리에 있었죠. 근데 평수가 우리가 반쪽이니까 이 사람은 우리에 비하면 4배 규모잖아요. 그죠? 4배 규모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디피를 했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행거를 걸고요. 드레스를 진짜 100벌 되는 것 같아. 100벌 아니에요? 한 50벌? 드레스를 다 거는 거예요. 여기도 다 이렇게 드레스 이 안에도 막 뭐가 걸고 그리고 피팅룸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뭐 큰 거울로 여기서 드레스를 이렇게 입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오면 벌써 드레스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레스를 봐요. 그리고 또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그 여기가 이제 뚫려 있잖아요. 여기 업체도 막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여기 들어와. 그럼 제가 여기 한복을 입고 모객을 합니다. 아, 여기로 들어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러는데 여기를 보려고 하지도 못하고 여기를 봐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4군데, 그러니까 저희 4배 규모로 이 수많은 드레스를 깔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를 눈길도 안 주고 모두가 일로 흡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박람회 전날 저희가 와, 진짜 드레스가 어쩜 이 하나같이 유치찬란하다. 우리가 몇 벌 안 가져왔지만 우리가 훨씬 저 사람들보다 드레스가 가성비도 좋고 훨씬 더 예쁘기 때문에 장사가 더 잘 될 것이다. 내일 열어보면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드레스를 좀 되게 유치한 드레스를 입고 일본인들이요 진짜 행복해하는 거예요. 일본 여성들이. 제가 와 진짜 좌절했어요. 와, 내가 내 눈에 이게 더 예쁘니까 일본 여성들이 분명히 저희들 걸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눈에는 이게 예뻤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일본을 공략을 하려면 이런 드레스를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드레스를 고를 자신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좌절을 했어요. 4일간의 박람회 기간 동안 물건을요 뭐 샘플 같은 거 팔 수 있는데 매출을 하나도 팔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남편이랑 저랑 진짜 좌절을 했어요. 여기에 투입한 돈이 거의 한 6, 700 진짜 아껴서 반쪽 부스에 비행기도 저가 항공에 그 모든 짐을 그래도 캐리어에 끙끙 들고 와서 했는데 눈물이야 눈물. 하루는 그런다 쳤는데 이틀도 빵이고 3일도 빵이 마지막 이제 이 박람회 끝난 날에 거의 갖고 있는 현금을 거의 다 투입해서 당시에 와 도전을 했는데 너무 처참하다. 이거는 큰일이다. 그러니까 우울했어요. 진짜 너무 우울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박람회가 5시 이렇게 끝나는데 바이어들도 안 오고 안 되겠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 보고 전체 여기에 참가한 수많은 일본 업체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기도 무슨 업체고 또 여기도 무슨 업체고 박람회 이 큰 박람회에 참여한 일본 업체들에게 명함이라도 돌리고자 그리고 우리가 이 물건들 갖고 왔던 거 다시 가져가기 힘드니까 싸게 드린다고 한번 해보자 해서 남편이 정말 통역을 한 명을 대동해가지고 잡상인 취급을 당하면서 온 한 바퀴를 다 돌고 영업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끝나기를 앞두고 한두 명씩 직원들이 이렇게 와서 쑥 훑고 또 가고 또 쑥 이렇게 훑고 가고 그냥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날 매출이 그렇게 했는데도 빵이었어요. 또 슬퍼. 매출이 빵이었어요. 박람회가 3일인가 4일이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튼 그랬는데 이 앞에 날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고요. 이 박람회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한 4일인가를 3일인가를 붙였어요. 놀고 가려고. 여기에서 바이어도 만날 것이고 물건도 팔 것이고 그래서 몸은 가벼워질 것이고 돈은 있을 것이고 현금 그래서 이걸로 해갖고 3박 4일 놀고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며칠을 했는데 이날 박람회 동안 폭망했잖아요.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0원. 그러니까 이 기간이 왜 이렇게 잡았을까. 빨리 한국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놀았냐면 이날 지금 현금도 없고 지금 여기 돈 들어가는 건 많은데 지금 놀 때냐 돈도 없었어요. 놀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하철 타지도 말고 어디 가지도 말자. 돈도 없으니까 기분도 안 난다. 그래가지고 자전거 한 대를 빌렸어요. 그 우리가 묵었던 숙소에서 자전거를 빌려주더라고.
그래서 이거나 타고 우리 우에노 공원이나 가자. 한 바퀴 돌자. 그래서 우에노 공원을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정말 그때 겨울이었는데 바람이 막 불고 스산하고 우에노 공원에 아무도 없고 우리 둘만 있고 비둘기만 있고 돈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뭔가 뭐 관광하기도 싫고 빨리 한국에 가버렸으면 좋겠고 우울하고 돈은 날린 것 같고 막 이런 기분으로 여행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냥 국내 영업을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달인가 있다가 메일이 온 거예요. 일본 바이오한테 한국에 가고 싶은데 너희 가게를 방문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웬일이에요. 그때 마지막에 우리가 사람들 막 자기네 짐 가려고 정리할 때 우리는 정리하지 않고 정말 한 바퀴를 다 그 사람들 돌면서 명함을 뿌렸거든요. 그래도 한 번이라도 우리를 봐달라고 모두에게 인사를 하고 왔는데 그들 중에 두 팀이 연락을 준 거예요. 두 팀이 우리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팀 이렇게 사진 있죠. 그래서 일본 회사에서 저희 가게를 방문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딴따단 보이시나요? 수출한 겁니다. 가게가 가득 지금 드레스가 발송이 되고 지금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트럭 하나가 수출이 됐고 그 후에 또 수출 물건 도착한 거 다시 재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더 큰 트럭에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1톤 트럭 가득하게 이렇게 일본에 빠빠이 수출을 하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느낀 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빨리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도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잘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과를 크게 얻었다. 우리가 쉽게 포기 안 한 게 진짜 잘했다. 스스로 나를 칭찬해. 이때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그래, 우리가 드디어 박람회를 가서 수출을 했어. 이제 우리가 다른 곳도 또 도전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또 박람회를 참가합니다. 자, 여기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간, 자 여러분 보세요. 난리 났죠. 일본 박람회 반쪽 부스에 수모는 가라. 이렇게 큰 부스를 얻은 것이죠. 자, 2개 부스, 50벌의 웨딩드레스, 모든 소품까지. 이번에는 사전에 신청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아까 수출과 고용에 대해서는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박람회를 간다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요, 회사를. 이거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예전에 중국에서 통역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 사장님들이 자기 돈을 100%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줬고 자기 돈 조금 이렇게 해서 온 거였어요. 그래서 부담이 준 거죠. 근데 우리가 일본은 시간이 없어서 돈을 못 냈었는데 이번에는 미리 지원을 해서 부스 비용을 얼마까지 이렇게 보통 한도가 있거든요.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짐 붙이는 것도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만 부담하면 되냐면 2명의 이제 우리가 직원들 비행기표랑 이제 호텔만, 내가 숙박비 호텔만 이제 자기가 부담하면 돼요. 훨씬 낫죠. 벌써 나라돈 한 500~600만 원은 지원을 받으니까 훨씬 부담이 덜하죠. 자, 그렇게 해서 부스를 빌렸습니다. 지원을 받으니 얼마나 통 크게 계약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이게 한 평 부스인데 2평짜리를 이렇게 2평을 부스 2개짜리를 딱 계약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는 부스가 그 조그만 구탱이 막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자리, 여기도 뚫려 있고 여기도 뚫려 있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메인 자리를 딱 배정을 해놓고 짐도 다 우아하게, 일본 갈 때는 보태상처럼 사가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다 우아하게 미리 선적이 딱 도착해서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도 우리고 여기도 우리 부스예요. 대박이잖아요. 그죠? 드레스 DP를 어떻게 했냐? 자, 보세요. 제가 그때 일본 박람회를 갈 때 우리 건너편에 있었던, 제가 우습게 봤었던 그 업체의 DP를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 DP하고 저 DP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 DP가 그때 제가 느낀 게 부스 이런 DP 하는 것에 비용이 거의 안 들면서도 가장 노출을 고객에게 빨리 할 수 있는 DP 방법이라고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여기 신발 입고 액세서리 입고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3일 박람회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한복을 입고, 부스는 그 일본 사람이 했던, 그 일본 박람회에서 봤었던 장사가 제일 잘 됐던 그 부스를 아주 벤치마킹 그대로 따라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장사를 했는데, 진짜 저희는 카드 결제가 안 돼서 현금만 했는데 거의 드레스가 거의 다 팔렸어요. 70%? 80%? 진짜 거의 다 팔렸어요. 근데 그 말레이시아 돈이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이면, 우리나라는 5만 원이 한 장이면 거기는 5만 원이 뭐 한,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뭐 100장이라고 쳐요. 그러니까 아무튼 장수가 많아야 돼요. 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레스 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팔 때 이 돈이 이 뭉탱이씩 주니까 돈 팔린 거에 비해서 우선 현금은 우선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호텔에서 진짜 드레스 판 돈이 진짜 엄청 많은 거예요. 막 쌓이는 거예요. 진짜 뭐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호텔 방에서 돈을 한번 뿌려보자. 그래서 돈을 막 뿌렸어. 돈을 막 이렇게 뿌렸어요. 그래갖고 막 돈에 누워보고 막 이렇게 돈에 파묻혀보고 막. 그 일본에서의 하나도 못 팔았던 그 빵원이었던 수모를 진짜 말레이시아에서는 완전히 반대죠. 그때는 그 박람회장에서 가장 히트친 업체, 가장 장사가 잘 되고 가장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던 업체가 되었습니다. 눈물 나. 감동이야. 여러분, 네, 신났네요. 만족의 엄지라고 써있네요. 이때도 여기 보세요. 말레이시아 이렇게 박람회인데 돈을 많이 벌어서 진짜 신나게 놀았어요. 그 후부터 이제 말레이시아도 수출을 하게 되었고, 자, 그 다음에는 계속 박람회를 다녔습니다. 자, 여기는 중국 박람회고요. 이렇게 하나, 둘, 여기도 이만한 부스, 굉장히 좋은 자리에 항상 이제는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DP는 되게 수덕덕 하고 굉장히 박람회를 많이 다녔어요. 중국은 뭐 이후 상해는 2번 정도 간 거, 또 어디 갔더라? 예, 그 정도 간 거고, 이렇게 박람회 다녔고, 러시아도 갔고, 말레이시아는 한 번 더 갔고, 그리고 영국에도 2도시를 갔었고요. 이런 식으로 박람회를 1년에 최소 1번에서 3번 박람회를 갔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 가게 영업할 동안 성능 3년 연속 수출 기업에 선정이 됐었고요. 네, 나름대로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해외 박람회를 가면서 느낀 게 있어요. 수출은 되고 있었지만 이 수출 규모도 새롭게 뚫지 않으면 늘어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해외 박람회를 많이 도니까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해외에도 그 결혼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고, 수도 줄고요. 그리고 규모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웨딩에 예전에는 뭐 500을 썼다면 지금은 더 저렴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매출이 이렇게 뭐 판매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거면 우리가 계속 해외를 도전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해외 박람회를 가면서 느낀 건 해외도 이 추세더라. 이게 줄어든 추세더라. 이걸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확장성의 한계를 느꼈어요. 그리고 이게 추세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붐이 이렇게 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도처럼 이 파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이 파도에 가는 그런 사업이면 괜찮은데, 이 파도가 줄어들어서 하향선인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은 아무리 내가 잘하고 내가 노력을 해도 이 추세를 이 바람 방향을 내가 꺾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계를 우리가 확인을 해외까지 다 돌고 유럽도 돌고, 이것에 이제 이 추세에는 내가 바꿀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사업을 그만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네, 폐업을 했고, 또 이렇게 한 이유가 둘째를 낳아야 돼서 공백이 어쩔 수가 없었어요. 둘째가 이제 출산이 임박했고, 또 아이가 태어나면 또 바로 엄마가 24시간 붙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한계를 인지하고, 네, 웨딩 사업을 여기에서 이제 접기로 했죠. 웨딩 사업은 저도 이제 집에서 있는데 남편은 또 새로운 도전을 했고요. 요식업을 했고, 제 얘기로 돌아오면 이 추세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추세는 유튜브였던 거예요. 그죠? 추세는 유튜버였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저는 아이를 보고, 저는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아이는 항상 1번이에요, 저에게.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서도 할 수도 있는 유튜브에 도전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 파도의 흐름에 올라타서 덕을 보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했던 것도 뭔가 뭐 우연도 있지만 나름의 그렇게 계속 뭔가 도전하고 실패하고 시도해보고 하면서 좀 이런 파도를 좀 느끼고 하는 그런 감각이나 힘 같은 게 이렇게 좀 생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 준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